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코스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장 막판에 동시효과의 변동성이 조금은 크게 났을 거예요. 그래서 몇몇 종목들은 동시효과에 크게 상승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빠진 종목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오늘이 옵션 만길이었던 만큼 동시효과에 어떤 변동성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코스피의 추세를 보세요. 오늘은 장 막판까지 계속 상승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비교적 변동성이 크게 나왔지만 오후장으로 가면서 우상향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시장은 어제 연장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조선주라든지 그리고 몇몇 방산 관련주들, 이쪽은 오늘도 괜찮은 흐름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 자동차까지 오랜만에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금융주라든지 지난주에 강세를 보인 AI 관련주, 이쪽은 다소 쉬어갔었네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2차전지 관련주, 이쪽이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 같죠. 그리고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3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중한 때는 3천억이 넘었었다면 그걸 오후장에 많이 회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낙폭을 많이 줄였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거래대금이 무려 16조 원이 터졌습니다. 지난 한 달 평균과 비교해봐도 정말 많게는 거의 2배 가까이 오늘은 거래대금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오늘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네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었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 오늘까지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모처럼 1,70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왔던 하나오션, 하지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LG 엔솔의 흐름도 괜찮았었죠.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현대차, 포스코홀딩스, SK하이닉스, 에코프로비엠, LG 엔솔, 전반적으로 자동차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 외국인은 오늘 이쪽에 많이 집중을 했었고요. 또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KB금융, 기아, 기관은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전날에 미국 증시는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나스닥도 그 전날과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S&P 500, 약간은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이 정도면 보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우지수만 조금 빠졌었고 반도체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시장은 1.5%의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보합이죠. 자, 우선은 국내 시장의 흐름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양한 업종들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선주하고 방산 쪽, 이쪽만 집중이 되었었다면 오늘은 반도체라든지 또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빨갛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또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오늘 오랜만에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물론 이게 얼마나 더 연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자동차와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 오늘 새벽에 한 가지 이슈가 났었거든요. 일단은 공화당 소속으로 불리고 있는 미국의 하원 의장의 트럼프 상호 관세에서 자동차와 의약품은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걸 언급했었고, 특히 자동차 관세 부담이 덜어진다면 당연히 국내 자동차 기업들 또는 2차전지 관련주들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오늘 시장의 반응을 끌어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어제 조선주가 정말 강세를 보였잖아요. 물론 오늘도 조선과 방산 관련주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업종들이 트럼프가 굉장히 선호하는 업종이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 전략 수출 산업으로서 관세 협상에서 히든카드로 작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시장은 많이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비교적 미국 시장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런 이슈는 뜬구름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관세 협상에서 히든카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 수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하지만 한편으로 지금이 바닥이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관세 문제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진 말자,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겠고, 최근에도 조금은 유화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물론 트럼프의 성격을 봤을 때는 다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국내 시장의 많은 악재로 반영이 되었다면 어떤 추가적으로 관세 압박에 대해서 시장이 타격을 받는다고 해도 지난번처럼 큰 추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재료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 주가 흐름들을 살펴볼게요. 또 어젯밤에는 이런 뉴스도 나왔었죠. 엔비디아가 삼성 공장을 방문했고 HBM 공정을 직접 챙겼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물론 주가의 흐름은 크게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조심스럽게 바닥권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근거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동안 수십 년 동안의 차트를 보더라도 과거의 PBR이 1.0 근처까지 왔을 때 그때는 거의 100% 확률로 주가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2분기 그 정도 시차를 두고 나서 주가는 점진적으로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PBR을 보면 오히려 1.0이 깨지고 나서 저번에 네이버에서 봤을 때는 0.9 얼마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다는 것은 조금 전에 확률을 대입해 본다고 해도 못해도 이번에 2분기쯤에 정말 빠르면 지금부터 2분기까지 그 시점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5만원 근처에서 쌍바닥을 형성을 했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 또 작년과 달리 외국인의 매수세도 조금씩 들어온다는 것이 하나의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만 떼어놓고 보면 결코 삼성전자는 좋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안 좋게 볼 수 있는 부분, 그거는 시장이 많이 노출이 되었고 이제는 밝은 면에 대해서도 쳐다볼 수 있는 각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 날씨와 같은 거잖아요. 자, 지난주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영하 10도 이하까지도 떨어졌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겨울에 대해서 이제는 시기상의 그런 걱정보다는 아무리 춥다고 해도 다가올 수 있는 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시장도 같은 이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정말 주가의 흐름을 미웠다고 해도 이제는 그런 부분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기를 저울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었던 것이 바로 우크라이나 종전 관련주예요. 어제도 크게 시세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큰 시세를 분출했었고 주된 이유는 협상에 진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지 시각으로 14일에 젤렌스키와 트럼프의 회담이 있을 것이고 또 푸틴을 러시아에서 만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재건 관련주의 강세가 오늘도 이어졌었고 또 유리기판 관련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오전장에 다시 한번 한 차례 뛰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후장이 되면서 또 조용해지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자, 하지만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중심 테마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오늘 한 차례 반짝 반등이 나오고 죽었다고 해도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재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대표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 PIE라든지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YC캠, 또 SKC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일단 SKC는 SK 하이닉스하고 조금 더 연관성이 있고요. 최근에 유리기판에 급등이 나온 것은 삼성전자도 뛰어들겠다,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KC는 약간은 소외가 되었었고 반대로 PIE, 그리고 필옵틱스, 캠트로닉스, YC캠 이쪽에서 한 차례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이쪽도 오늘 다시 한번 시세가 분출이 되었죠. 이제는 아무리 재료가 좋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조정을 기다릴 때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라든지 또 SY스틸텍 이 종목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별다른 큰 반응은 없었네요.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이 종목은 위에 꼬리를 달고 있지만 지금도 10%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동기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24%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재건 쪽은 이슈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 다만 이런 종목들처럼 최근에 가파른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면 필히 눌리는 시점을 공략해보자 라는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관세 이슈가 약간은 완화가 되면서 오늘 대부분의 수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잘 체크해보세요. 관세 문제가 여기서 더 이상 번지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 다음의 순서는 수출 기업들의 주가의 반등밖에 없습니다. 다만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딥시크 문제,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은 힘이 약해진 것 같아요. 첫날에는 큰 파급력을 미쳤다면 많은 국가와 기업들 그리고 여러 관공서에서도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고 있고 또 실제로 사용했을 때 답변도 제한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조금 더 부각돼서인지 최근에 수출 기업들의 주가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고 또 AI 관련주들 이쪽의 주가 흐름이 조금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카카오와 네이버는 이슈가 끝났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은 조선하고 방산 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수출 기업들 이쪽으로 수급이 이동된 것인 만큼 충분히 2차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오늘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네이버보다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작년 4분기에도 적자가 나왔었고 반대로 네이버 쪽에서는 매년 실적 경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차이점이 있고
또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확실히 카카오보다는 약간의 주가의 흐름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어제하고 오늘은 조선 쪽하고 방산 관련주들 이쪽이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업종과 재료 그리고 이슈 자체가 좋다고 해도 좋은 가격과는 연결되진 않습니다. 때문에 최근에 크게 급등이 나온 위치라면 저는 아무리 좋은 재료와 이슈가 있다고 해도 한 템포 쉬어가자는 의견을 드리겠고, 그런 면에서 최근에 조금은 쉬어가고 있는 업종들, 다만 재료가 살아있다면 그런 업종들을 잘 공략해보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정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